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있죠. 이거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 정통성을 누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 스스로 인정한다는 그럼 얘기예요? 우리 국민이 인정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지. 마음속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 그거 인정하고 있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 건국적으로 선포를 한다는 거는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어떻게 보면은 휴전이 아닌 종전의 상태에서 니네대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로 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헌법을 바꿔가지고 영토의 범위를 축소시켜야 되고.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그건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헌법을 우리가 채택했고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부속부속을 한다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 공산당 저 정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쪽을 수복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헌법의 취지대로 48년 재헌의회에서 만든 재헌 헌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이미 48년에 우리가 건국을 한 거예요. 반쪽은 우리가 행정권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건국을 한 거예요. 현재는 뭐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아예 완전히 고정, 픽스 시키자 이거지.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뭐 인민 뭐 공화국의 그 영토는 제주도까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그 휴전선까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 보셨어요? 그게 네, 없어요. 아,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제주도까지 자기 거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영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그건 자기들이 지금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부분 북한 쪽만 얘기하는 거죠. 한반도까지 다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을 한다. 그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을 보면은 수도를 서울에 둔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남쪽까지 다 자기 거라 이거예요. 서울에 둔다는 게 그쪽 헌법에 돼 있었어요. 근데 72년에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걸 포기합니다. 그 조항을 없애버리고 평양으로 한다. 수도를 평양으로 바꿨다는 거죠.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현실적인 걸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북한 쪽만 자기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쪽은 자기들이 혁명으로 해서 통일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을 혁명을 시켜서 통일시켜야 되는 그 명분과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네 논리에 의하면은 현재 휴전선까지를 자기네 영토로 이렇게 규정이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공격해서 땅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영토를 넓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자 그거는 저 91년도에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졌을 때 남북 기본 조약이 생기고 그 나와요. 그걸 또 봐야 돼요. 그게 또 발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최초 헌법이 자기들의 수도를 서울에 둔다고 했던 거를 70년대 개정해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평양으로 갑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91년도에 남북 기본조약이 나옵니다. 예? 거기서 남북 간의 문제를 내부 문제를 규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 대 국가로 보지 말자. 왜냐면 통일을 지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를 국가 대 국가로 보면은 영구히 분단이 된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보지 말고 남북 간의 문제는 내부 문제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애드혹이라고 국제법에 그게 나와요. 임시 조항이에요. 임시 조항 일종의 어느 목표를 향할 때까지의 그때
조건부적인 임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국조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시기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북한의 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북한의 존재를. 지금 보세요. 김정은이가 들어서 가지고 다 말살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걸 인정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정 못 한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남겨뒀던 건국절이라고 하는 거를 현대사를 정리를 아직 다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리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가 건설한 거 아니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건국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건국절이라는 물론 표현도 안 쓰고 그 상태로 그냥 정리를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리를 하자 이거죠. 그래 분명하게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했던 헌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헌법으로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걸 아예 확고하게 딱 박아놓자는 거죠. 그러면 예를 4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를 다 지배했습니까? 우리 행정권이 한반도를 다 행정권이 미쳤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헌법 조항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갖고 있어요? 우리의 대한민국 정통성이라고 하면 한반도의 통일을 가정해서 그 정통성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 건국조를 뭐 지금 해도 좋고 이미 벌써 뭐 70년 흘른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뭐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바로 하던가 그럴 수 있던 거라고 같은데. 그거는 물론 그때 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때는 그때 사정에 의해서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고 또 이렇게 뭐 정확한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북 대결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남북 대결을 계속 해왔는데 남북 간의 국력이 예? 뒤바뀌어진 것이 76년에 77년으로 봅니다. 76년, 77년까지는 북한 쪽이 더 강했다, 더 국력이 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76, 77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더 국력이 커졌다는 그렇게들 역사학자들이 대충 그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주장하는 바는 있지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뭐 국제적으로는 로고 스테이트, 깡패 국가라고. 예? 또 일부는 그 애니멀 스테이트, 동물 국가라고. 저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는 명분으로 세웠던 것이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거를 확고하게 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년 후에도 되잖아요. 물론 10년 후에도 돼요. 뭐 안 될 거 없어요. 이건.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가가 아닌 게 아니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 선포를 했다, 건국일을. 그렇게 될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 영토와 한반도 전체에 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이제 정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토인데 우리가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지역에는 쉽게 말해서 국가가 아닌 어떤 개인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
향후 남북 관계를 가질 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를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근데 그거는 우선 제가 자존감 이 표현을 했는데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동시 가입한 문제도. 자, 유엔에 가입한 건 국가예요. 그렇죠. 예? 국가로 유엔에 가입한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상회담 표현 같은 거 쓰면 물론 그런 격가지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보세요. 자, 건국으로 우리가 선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안 했다 하더라도 건국절이라고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실상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유엔에서 같이 국가로서 대등하게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국이라는 걸 건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실상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이에요. 과정.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48년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위대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건국을 분명히 그때 분명히 했고 그 날짜도 8월 15일에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광복하고 같은 거로 붙여버리고 시차는 3년이 납니다. 45년 8월 15일하고 48년 8월 15일 시차는 3년이 나지만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거를 같이 3년이라고 하는 게 극복되고 뛰어넘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광복을 찾고 그다음에 국가를 건설했다. 이걸 하나의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매듭을 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쯤에서 왜 지금 사실상 국가로서 우리가 행태를 다 했잖아요. 국가로서 모든 걸 다 저기 하고 다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한 저쪽 절반 한반도의 절반을 수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떳떳한 국가로서 모든 걸 해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확고하게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우리 스스로 확립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거죠.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볼 때 아까 말한 유엔의 북한의 가입도 우리가 뭐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해외 주재 공간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도록 아니죠.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남북 관계는 91년도 기본 조약 그거 합의한 거 거기 보면 내부 문제로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북 관계는 내부 문제로 보자. 국가 간의 관계를 보지 말고 내부 문제를 보자.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북한은 그럼 어떻게 건국 선포를 했습니까? 거기는 어떤 학습니까? 뭐가? 거기도 건국 선포를 했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선포했어요. 아니 근데 현재는 남북 간이 그 건국 선포를 한 상태인데 그렇죠. 똑같은 상태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도 남한은 그러면서 건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네. 북한도 건국을 아니 했지만 우리도 건국절을 갖고 있지 아니 않잖아요. 우리도 네. 건국이란 말을 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공식화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저쪽은 어떻습니까? 저쪽도 자기들 그 공식화시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국가 건국 이런 말을 안 쓰고 왜? 전부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건국이라는 그 용어를 공고히 쓰기 시작하고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은 뭐 저쪽 북한에서도 동일한 또 하겠죠. 그거는 뭐 저쪽 문제예요. 저쪽 문제인데 우리는 참으로 현명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48년 헌법 먼저 했다? 저기에서 3조에다가 그걸 분명히 넣었다는 거예요. 그 3조의 정신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저쪽 북쪽 반쪽이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지만은 이미 헌법에는 그 정신을 분명하게 밝혀놨다는 거죠.